안녕하세요. 상생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다세 코디네이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게 된 강지구입니다. 강지구 씨,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저 한 주간 너무 못 지냈어요. 왜요? 잠이 안 와요. 예. 왜냐면 이 강의를 빨리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정말 네. 얼굴에 가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 3강 마을관리 3강. 협동조합에 네.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마을관리 협동조합이요? 네. 마을관리 협동조합.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럼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해주세요. 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이제 주민분들이 음. 여기 도시재생 사업 내에서 생기는 그런 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관리한다. 거기서 수익을 얻는 그런 거예요. 수익이요? 네, 돈을 벌어요? 그럼요. 돈을 번다고요? 아까 저처럼 텐션이 낮았는데 돈 이야기에 이렇게 텐션이 높아지고 네, 지금 약간 번쩍번쩍거립니다, 지금. 약간. 네, 눈도 아주 초롱초롱해졌어요. 빨리 듣고 싶어요. 돈 좀 번다. 빨리 들어볼까요? 그럼요. 그러면 오늘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두 분을 초청을 해봤습니다. 저희 멘토님과 그리고 일반 주민분 두 분이 주민분. 오셔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빨리 가시죠.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 좋은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소속 임철빈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더 좋은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소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더 좋은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 하는 곳이냐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인천권역에서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분야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컨설팅 또는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이제 원활하게 행정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협동조합 업무를 맡아서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이나 서류 검토 등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말씀 너무 잘하시고 약간 똘똘이 스머프 느낌? 똘똘이 스머프. 오늘 좀 네.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학교 다닐 때 또 공부 좀 썩 잘하시는 느낌인데, 그죠? 조금 자신감. 이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윤희입니다. 저는 이 마을의 주민이고 또 상생마을 주민협의체의 환경국가를 맡고 있는 주민이기도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제가 그 신문유통원 지국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주민들과 같이 해왔던 공동체 활동이 있는데 성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 일단 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조금은 디테일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좀 약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협동조합이라는 저희가 뭐 교육을 할 때 보통 2-3시간 정도 이제 하는 교육인데 이거를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마을관리 협동조합 단어를 쓰셨는데요. 네. 이게 더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 시간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좀 너무 오래 걸려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 고유 목적, 우리의 공익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좀 비영리 법인의 형태고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도시재생과 연계된 이제 하나의 법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마을관리 제가 용어를 좀 정정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앞서서 도시재생을 아마 주민분들도 조금은 이제 들으셔서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도시재생이 뭐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저희가 4대 목표가 있죠. 뭐 주거지, 그리고 도시 경쟁력, 사회 통합, 그리고 일자리 창출. 4대 목표. 네, 이게 도시재생의 4대 목표인데 이 4가지 목표를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 뭔가 마을에 활력을 집어넣고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서구 상생마을에도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영원히 지속되진 않죠. 그렇죠. 상생마을도 이제 끝나죠. 네. 네, 저희는 이제 내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면 네. 도시재생 끝이냐? 그러니까요. 더 이상 뭐 진행되는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럼 도시재생 사업은 끝나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하나의 장치를 좀 마련해 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끔. 예.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괜찮아지나요? 저희 마을이? 예, 괜찮아져야죠. 일단 괜찮아져야 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당연히 좋아지진 않아요. 우리가 뭐 그걸 바톤 터치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게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이제 이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들을 이제 다양하게 마련을 했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게 앞으로 좀 이제 더 좋은 이제 사례들이 좀 발견되기를 좀 저희는 희망하고, 특히 이 상생마을에서는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더 자리를 잡고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좀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고는 저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건지. 일단 회사라는 거는 주인이 있죠. 그 회사에 주인이 있는데 주민들이 결국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누군가 와서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민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된 주민분들이 이제 사업을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그 구심점이죠. 그냥 주민들이 모이셔서 그냥 단체 또는 모임으로 이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구조화시켜보자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법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사장님인 거네요. 네, 그렇죠. 사장님이죠. 네. 아, 그러면 주민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네. 오. 그러면 왜 주민분들이 그렇게 사장님이 되어야 하나요?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회사라는 건 미션이나 비전 같은 걸 수립을 하는데 그때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외부 사람이 우리 상생마을에 들어와서 뭔가 내가 여기 도와줄게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이윤 창출. 그렇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주민들보다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게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도시재생과 전혀 맞지 않는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긴 하지만 그게 외부에 유출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쭉 끊임없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제도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들이 모이셔서 만들면 정말 좋겠네 라고 해서 연계가 된 거죠. 외부에서 내가 돈을 뭐 벌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특히나 주민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 이웃이 뭔가 필요한지도 정말 잘 아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해주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저희 여기 위원님이 이제 차장님께서 말을 할 때 다 대답을 하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강의를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단은 되긴 했지만 꾸준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추운 날씨에도 항상 오셨던 분이 여기 있는 김윤희 항상? 위원장님이에요. 네.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세요. 우등수강생이시죠. 네, 진짜 우등수강생이시고 인정하시는, 저희 차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그런 엄청난 우등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이유가 좀 있으세요? 예. 일단은 우리 마을의 도시재생이 진행이 되게 됐던 그 밑바닥에 저번에 배경에는 SK인천 석유학이라는 갈등이 있었고, 그 주민들이 전부 다 길거리로 나갔어요.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토요일이면은 저 SK인천 정유학, SK인천 석유학 그 앞에서 300~400명이 매주 모여서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떠올리면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살 수가 없다 이거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불꽃이 확 여기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면은 굴뚝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플레어 스틱이에요, 전문용어로. 불꽃이 확 올라오면은 이게 왜 불꽃놀이 할 때 쫙 이렇게 덮어지죠. 그게 그냥
성강이 마을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다가 밤 1시에도 새벽 1시에도 튀어나오고 이런 거를 거의 2년, 3년을 그런 걸 겪다 보니까 마을은 마을대로 엄청나게 망가지고 지역 경제 망가지고 주민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니까는 빠져나가는 거죠. 이사 나가고 공동화 생활 이 현상이 바뀌어지고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은 6개월 동안 사람이 죽어 있는데 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 정말요? 그것도 우리 범대의 사무실 앞에 있는 집인데 네. 그 사람 시체 썩는 냄새 있죠? 네. 그걸 전부 SK인천 석유학 냄새라고 맨날 그 욕을 했어요. 저 새끼들 냄새 똑똑해. 옥상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이런 완전히 그냥 정막 강산 같은 마을이 됐었어요. 야. 지금 거기서 조금 탈피해가는 아주 그무터고 지금 살짝 넘은 게 지금 우리 마을인데 그래서 이제는 투쟁을 계속 하다가 살려주십시오 이제 투쟁을 하다가 우리 마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이 도시재생 카드를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 카드를 받아서 쫙 보니까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만 주면 우리 마을이 살 길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전 또 마을의 리더다 보니 이 도시재생에서 쭉 파악을 했을 거고 파악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유지관리해야 되고 계속 지속 가능한 마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저는 입력이 됐죠. 근데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디지털 시대인데 스마트 시대인데 우리 주민들은 벽보에다 붙여줘야 돼요. 지금도 벽보에다 붙여주고 들어가는 출입문 입구에다 현관에다 붙여줘야 되고 이런 전달 체계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주민들을 독려하게 되고 독려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체크하게 되고 이런 역할을 좀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제 사회복지 석사과정 마지막 수업을 끝냈는데 그 사회복지 과정 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했던 그거랑 지금 우리 마을에 이래 돌아가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연계성이 있는 거죠.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던 것도 열받아서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을의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행정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행정이 뭐가 안 돼? 기업이 뭐가 안 돼? 너희들이 뭐가 안 돼? 우리 좀 이렇게 무시하냐?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강의 듣고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촉이 어디를 갔겠어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쪽으로 쭉 그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저도 공부를 했었을 거고 그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데도 다 틀리더라고요. 다양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다양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 다양성의 저변 확대를 위한 거 어떤 제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저희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협동조합 안에 많으신가요? 저희 차장님 멘토로서 저희 협동조합 지금 괜찮나요?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든든한데요? 네. 그렇죠. 너무 네. 든든하죠. 그러니까 흔히 좀 오시는 분들 좀 봤을 때 뭐 많지는 않지만 좀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이제 계시기도 하세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거는 협동조합이라는 회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이제 위원님 같은 마인드로 정말 우리가 뭔가 배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을에 계속 뭔가 쓰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한다라는 의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상생머리도 진짜 위원님 같은 분들이 더 계속 모이셔서 이렇게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는 또 산 증인이신 거잖아요. 예. 그 당시부터 겪고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쭉 버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상생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에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설립이 되나요? 네, 설립 뭐 회사 설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사 설립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뭐 모든 과정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쉽게 좀 표현하면 11단계. 11단계요. 네,
11단계면은 저희 주민분들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단계가 너무 많아요. 11단계. 잘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이끌어가시는 거 어떻게 단계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못 갔습니다. 제가 뭐 말은 좀 11단계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융합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이제 간결을 합니다. 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 모여야 됩니다. 그렇겠죠. 일단 모이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5명이 모이는 게 이제 우선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 네. 우리가 이제 회사 만드는 거잖아요. 네. 회사 만드니까 회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쭉 구비를 하실 거예요. 구비를 하시고 나면 그냥 제출하면 끝이냐가 아니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회의입니다. 회의. 회의요? 예, 단순히 회의가 아니라 단순한 회의.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회사니까 법인의 형태를 좀 갖추고자 회의를 합시다라고 공고문도 붙이고 의사록도 쓰고 이런 법적인 요건들, 행정적인 요건들을 차례차례 갖춰가는 이제 그런 절차들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류를 만드시면 이제 국토교통부 제출을 하게 되겠죠. 국토교통부요. 네, 저희가 회사 만들려고 합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제출을 하면 이제 만드세요 라고 해서 서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랑 지금 지구씨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꽤 어려운데 저 이런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아, 이거를 근데 그 주민분들이 좀 쉽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존에 상생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네.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렸 거였겠지만 저희가 잠깐 코로나 때문에 좀 스톱된 단계였고 네. 이제 서류 작업이라든지 그런 검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봐드립니다. 또 든든하게 또. 그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유, 왜냐면 11단계 너무 지금 막 순간 멘붕이 왔었어요. 예. 저도요. 네. 저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네. 한 단계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단계도 복잡하고 뭐 국토부까지 가야 된다는데 그 과정과 그러니까. 절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저희 임철빈 차장님이랑 또 이렇게 또 적극적인 네. 주민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제 내가 만약에 제가 협동조합을 가입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크게 해야 될 의무가 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크게 해야 될 의무인데 그게 의무가 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협동조합이라는 회사, 우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회사의 목적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동의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다툼이 생깁니다. 그쵸. 목적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네. 간에. 예. 우리가 지금 저희는 어쨌든 하나의 목적, 도시재생이라는 하나의 이제 토대를 마련으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내가 보는 방향성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좀 한 방향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첫 번째 의무. 그럼 그것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닌가요? 네. 더 중요한 의무 하나 더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도 말씀드리기 좀 부담일 수도 있는데 부담될 정도로. 예. 이제 돈. 아, 돈이요? 네. 돈을 내야 돼요? 네, 출자금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출자금? 네. 그럼 뭐죠? 이제 출자금이라는 거 보면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자본금. 내가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라는 하나의 표시예요. 근데 여기서 주민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네. 출자금을 그러면 얼마 내야 되는지 내가 많이 내서 부담이 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일단은 이제 이 인가 제도 하에 말씀을 드리면 출자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뭐 100원을 내든 10원을 내든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내면은 이제 거짓말 하신 거죠, 지금? 아니요. 진짜로요? 제한이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돈을 내시면은 아마 쫓겨나시겠죠. 나 지금, 쫓겨난다고요? 지금 저희가 수업을 듣는다고 저희 차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민으로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을 할 때 겁내지 말고 고민하고 있는 거 있으면 표현을 해라. 표현을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 수익 창출 아이템은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해서 또 어떤 과정을 거치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내가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거에서 이게 뭘까? 이걸로 가지고 뭐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부터 출발해라.
라는 스타트업의 첫 번째 조건. 그 가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 상생마을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저희가 이제 좀 커리큘럼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좀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좀 대화도 하면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회사를 만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익 사업도 어떤 모델로 할까라고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했는데 이제 기본 교육과 이제 정기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 2회, 도시재생 2회, 그리고 그쵸. 뭐 갈등 관리, 아까도 말씀하신 뭐 이제 창업 관련된 교육들을 쭉 진행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 시간점이 딱 왔는데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 그놈의 코로나.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본격적인 좀 스타트는 잠깐 스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서 좀 약간 갈등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을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유형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들으셨어요. 정말 열정을 갖고 그 시간대를 이렇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시간대를 이제 여기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오시면은 정말 열심히 들으셨거든요. 그럼 오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다양해요. 네, 막 젊은 사람들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왜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일단 지역 경제가 무너져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을의 구성원들이 노령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하층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직업에 대한 거, 어떤 그 직업 상실, 또 그리고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가장 급한 게 이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이제 도시재생 열심히 왔는데 공사를 하면 되는 거고 저게 완공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주민들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게 좋다라는 미끼를 딱 던진 거죠. 희망은 있어요. 지금 희망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제가 어떻게 미끼를 던졌냐면은 로컬푸드 매장에 가보면은 80 먹은 노인네가 자기 QR 마크 놓고서는 돈 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줬죠. 어르신 그 버섯장아찌 잘 만들잖아. 그거 갖고 어르신 이름 갖고 저기 갖다 팔아봐. 나와서 안 서 있어도 돼. QR 마크 인증해갖고 하면은 매출을 딱 해갖고 통장으로 딱 들어와.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 버섯장아찌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끌어내고. 두 분 제가 자꾸 보는데 뜬금없지만 약간 셜록 홈즈하고 왓슨 같은. 협동조합은 여기 주민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가 이 목적을 가지고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죠. 그쵸? 제가 설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같이 모이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좀 결정을 하는 건데 좀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김윤희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비전은 좀 있을까요? 우리 마을의 그 협동조합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사회복지 석사를 받았는데 제가 전공한 거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에요. 얼핏 얘기하면 사회적 자본이 뭐야 라고 하지만 이 무형의 자산이 사회적 자본인 거죠. 그렇죠. 지금 신뢰, 내가 너를 믿고 하면 이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이 잘 되고 안 되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 도시재생조합이 잘 될 수 있고 협동조합이 잘 될 수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무형의 자산들을 끌어내서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수익 창출은 분명히 사회적 가치를 지닌 수익 창출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을의 주민들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가치 환원이 돼야 되겠죠. 굉장히 쑥스러워하세요 이제. 그래서 좀 잘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업력이 너무 짧아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타난 게 2019년 4월입니다. 그때 처음 딱 시작이 됐는데 보통 회사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만들고 그쵸. 수익이 바로 벌면은 그건 대박 났다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뭐 여러 이제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좀 간 협동조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너무 어렵고
다만 현재 좀 추이가 어떤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일단은 네. 저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단 9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총 14개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14개. 되나요? 그러니까 각 권역에 있는 거죠. 뭐 경남, 대전, 부산, 세종,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전국적으로 지금. 지금 정말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 왜 만들어졌냐면 도시재생 사업이 작년부터 끝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서 동시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는 이렇게 같이 바통을 터치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14개가 설립이 됐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12개가 그때 당시에 설립 심사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14개에다 12개가 더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총 26개 정도가 전국에 이제 있는 상태고 이거는 그냥 전국 사례를 좀 말씀드린 거고 저희 인천에 그냥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좋습니다. 예, 말씀해 있는 것만 네, 네, 말씀해 네. 주세요. 궁금합니다. 일단 2019년 4월에 처음 만들어졌던 게 네. 저희 인천의 이제 1호입니다. 1호요. 네. 국토부 1호라고 해서 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성을 일단 가지고 있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부마을 마을관리 만부요? 네, 만부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제 남동구에 있는 이제 협동조합인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크진 않아요. 좀 이제 마을이 좀 작은 범위. 제가 봤을 때는 상승마을은 엄청 큰 좀 마을이라고 좀 보여지고, 네. 예, 저 이제 남동구에 있는 만부마을은 좀 작은 범위의 이제 협동조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전국에서 4군데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하다가 결국에 설립된 데는 만부마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부마을이 뭐 가장 큰 장점, 뭐 비중이 뭔가요, 그쪽에서?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게 좀 중요한 장점인데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계셨었어요. 만부마을. 네. 네. 일단 그게 정말 양순식 중요해요. 이사장님이라고. 네. 네, 한 분 계세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건 맞는데 그 중에 그래도 주도적으로 뭔가 같이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대장님이 계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립된 데 만부마을이라는 이제 곳인데 거기가 이제 19년 4월에 국토교통부 이제 인가를 받아서 네. 이제 설립이 됐었고 이제 거기서 하는 사업들은 뭐 마을 밥상, 뭐 마을 관리소, 마을 문화 상점 등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창출시키고 있어요. 마을 밥상, 네. 식당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이 마을 밥상을 이제 막 시작했던 게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지역 맞춤형 이제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거기 창업에 대한 이제 지원금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마을 밥상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고 제가 좀 이제 듣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할 거예요. 그거 역시도 주민분들 같이 그쵸. 공동 사장이 돼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까지 갔을 때 올해 초에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그때 봤을 때 이제 메인으로 이제 활동하시고 계신 거는 이제 그 커뮤니티 센터 운영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천연 염색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매출을 이제 좀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일단 국토부 1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부평구에 있는 네. 이제 맑은내라고 해서 청천동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맑은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만부마을과 이 맑은내의 좀 이제 특이점 네. 좀 보면 처음에 설립될 때 구성원이 5명이었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조합원이 5명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같이 모이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제 어쨌든 적은 소수로 이제 시작을 해서 남동구 만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명까지 증가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주민분들이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막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맑은내는 이제 좀 이제 만부마을과 좀 다르게 특이한 점이 물론 여기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소규모입니다. 더 작아요. 그냥 누디재생이 아니라 소규모 누디재생이라서 더 작은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마을 기업으로 최근에 선정이 됐어요. 이제 마을 기업은 그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우리 마을에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마을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자격을 따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기업이라는 타이틀 하나 받으신 거죠. 여기는 또 뭐 어떤 일을 하나요? 여기는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이제 주택 관리 쪽인데 주택 관리. 좀 특이한 점은 사회적 주택이라고 해서 운영권을 이제 제가 작년에 여기 컨설팅하면서 이제 들었던 게 그 운영권을 받았다라고 들었었어요. 그 사회적 주택 운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공임대 건물이 있으면 동 몇 개를 사회적 협동조합 관리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맑은내 마을 관리는 올해 초에 만들어져서 진짜 완전 초창기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남동구에 네. 남촌동이라는 곳에 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아. 현재 인천에는 3개가 있는 거예요. 야.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이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꼭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저희가 들었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두 분 덕분에 저희 주민분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왔어요, 왔습니다. 예. 이름하여 상생 퀴즈. 그래서 퀴즈는 상생마을에 관련된 퀴즈, 그리고 도시재생에 관련된 퀴즈, 이게 너무 쉴 수도 있으니까 또 넌센스 퀴즈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맞추면 선물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틀리면 어떻게 가나요? 망신. 망신이죠, 망신이잖아요. 망신이죠. 예. 그쵸? 예, 알리바바님께서 망신 당하시는 거죠? 예. 그쵸. 이렇게 이제 수리수리수술 다 말하고 가셨는데 이제 망신 다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그냥 가시면 되세요. 네, 저희가 뭐 틀리시면은 선물을 절대 안 드려요. 네. 근데 약간 표정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약간, 네. 하지만 합니다. 저희는 퀴즈 드립니다. 그럼요. 퀴즈 네. 드립니다. 지금 네. 당장 이제 하나씩 뽑으시면 되세요. 네, 어떻게 사장님부터. 그쵸? 일단 제가 먼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네, 제비뽑기로 문제를 뽑으신 다음에 그 문제를 맞추시면 되는데 그 뽑아주셔서 절 주세요. 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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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넌센스 문제입니다. 넌센스 문제.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심.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3글자입니다. 아 이거 너무 쉽다. 정답! 정답! 정답은 어떻게 부르셔야 돼서 어떻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거 어떻게 대신 뽑은 걸로. 차장님이 뽑으시는 건 위원님이 맞추신 걸로 하시고 위원님이 뽑으신 걸 이제 차장님이 맞히도록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뽑아. 네, 네 그러면 위원님이 뽑아주시면 차장님이 맞추시는 걸로 한번 쉬운 걸로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네. 쉬웠어요 네. 방금 거. 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 제가 한번 이번 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아 이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쉽나요, 또? 아, 너무 쉽나요? 너무 쉬운데 못 맞추면은 큰일 나는데? 1960년 빈민가이자 우범지대였지만 물가 비싼 맨하탄을 벗어난 예술가와 주민들이 모여들며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로 탈바꿈한 미국의 도시 이름은? 쉬운 거 맞나요? 문화의 도시를 탈바꿈했다고요? 그럼요. 이제 맨해탄에서 벗어났어요. 차장님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아 양손이 공손해졌어요 지금. 저희 틀리면 안 드려요. 짤 없습니다. 문화의 도시. 힌트 원하십니까? 힌트 주실까요? 정말 냉큼 말하시네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번 브로콜리, 브로콜리. 네. 2번 브루클린, 3번 브루마블, 4번 콜드브루. 오! 오! 이름은 뭡니까? 브루클린?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나 식은땀이 나서 여기 지금 뒤에. 정말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주엔 제 4강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집수리 사업이요. 네, 집수리 사업이요. 제가 또 그 부분 너무 궁금해하죠. 그쵸. 네. 그래서 집수리 사업 역시도 저희 주민분들이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